정계 정맥류의 거장 서울 프리마가 정계 정맥류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계정맥류 전문 채널 서울 프리마TV입니다. 이번에는 저희 서울 프리마에서 지난 25년 동안 연구와 발전을 거듭해온 근치적 서해하부 정계정맥류 절제 수술을 설명해 드리면서 환자분들과 의사 선생님도 궁금해하는 전문적인 내용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근치적 수술이 기본적인 서해하부 수술과 다른 목적은 첫째, 우선 환자의 증상을 더욱 확실하게 호전시켜주고, 둘째, 정액검사나 임신이나 성생식 기능에 더 나은 결과를 주며, 셋째, 마지막은 재발을 극도로 줄이고자 하는 것에 있습니다. 피부 절개선은 음낭 상부이고 음낭 우회측의 비스듬한 피부 주름 위에 있습니다. 어디를 절개했을까요? 잘 모르겠죠? 녹눈실로 피부 속에서 지그재그 봉합하고 방수 테이핑함으로 당일부터 샤워가 가능하고 소독이 필요 없고 실밥을 따로 뽑을 필요도 없고 흉터는 쌍꺼풀 라인처럼 희미하게 됩니다. 이곳은 복부에 근육이 없고 폭용수술처럼 피하층이므로 마취가 가볍고 안전하며 금식이나 소변줄도 필요 없고 회복도 빠르며 운동도 2주째부터 가능하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통증에 대해서는 10명에 8명 정도는 아랫배가 묵직한 정도라고 말하고 10명에 2명 정도는 통증이 아예 없다고 말합니다. 먼저 고환의 목에 해당하는 정상을 노출시킨 다음에 고환이 들어있는 고환 주머니를 젠틀하게 노출시킵니다. 첫째로 고환 주머니에 우글우글 붙어있는 여기 거근정맥 보이시죠? 마치 지렁이 뭉치 같죠? 남겨두면 안 되겠죠? 깔끔하게 잘라냅니다. 자, 드디어 실핏줄만 남기고 정상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고환 주머니 밑바닥을 위로 바짝 당겨서 음낭 안쪽으로 연결되는 도대정맥을 확인하고 절제합니다. 그러나 도대정맥과 거근정맥은 부고환 끝단에서 고환정맥과 부고환정맥과 정관정맥들과 융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는 고환을 음낭에 원위치시켜 놓고 정삭을 수술할 차례입니다. 정삭으로 가서 고환 거근 정맥을 열고 들어가면서 고환 거근 정맥을 한 번 더 자릅니다. 그러나 거근 정맥에는 거근 동맥이 바짝 붙어서 따라다니기 때문에 거근 정맥을 욕심껏 길게 자르다 보면 자칫 동맥이 여기 어디선가 절단될 수도 있으니 정맥을 조심히 스트리핑하면서 절제해야 합니다. 다음은 여기 노란색 정관 다발입니다. 정관과 정관 동맥과 정관 정맥을 찾아서 대피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정관 정맥이 정관과 느슨하게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 혈관이 보존해야 할 정관 정맥인지 아니면 절제해야 할 고환 거근 정맥인지 혼동될 수도 있으니 의사 선생님은 환자에 따라 다양한 해부학에 능숙해야 합니다. 다음은 고환 동맥을 찾을 순서입니다. 대부분 고환 동맥은 직경이 0.5에서 1mm이고 이처럼 고환 정맥 중앙에 둘러싸여 있고 이런 혈관 다발이 2개 또는 3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맥을 젠틀하게 박리하면서 중앙으로 접근하면 동맥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크게 늘어난 정맥은 주변 조직과 유착을 일으키면서 상대적으로 가느다란 동맥이 접착체처럼 바짝 달라붙게 되어 동맥을 식별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아무리 확실한 정맥이라 할지라도 동맥이 어딘가에 반드시 붙어 있다라는 의심을 가지고 정맥 혈관벽을 따라서 위아래로 360도로 뒤져보는 집요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하나의 혈관 다발에 동맥이 하나이지만 이 하나의 동맥 옆에 가까이 또 하나의 동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동맥이 이처럼 구불구불 유턴하거나 가지를 내리는 경우이고 그래서 동맥을 하나 찾았다고 해서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원래 동맥벽에는 동맥 혈관 자체를 위한 작은 정맥이 거머리처럼 붙어 있습니다. 이런 정맥 또한 재발의 원인이 되므로 동맥과 잘 분리해서 절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맥에 바짝 붙어 있는 만큼 동맥에 손상이 없도록 조심해야겠죠. 물론 동맥에 피치모다 손상이 발생했다면 현장에서 즉시 동맥을 원형대로 성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침내 오늘의 타겟인 여기 검은색 고환 정맥을 절제하는 과정입니다. 첫째, 고환의 정맥 절제 경계선은 기본적으로
서해하부 피부 절개선 높이로서 고안으로부터 7에서 10cm 정도이지만 근치적 수술에서는 훨씬 더 아래에서 경계선을 설정합니다. 가능하다면 고안으로부터 1에서 3cm 이내 최전방에서 검은색 정맥을 남김없이 제거하자는 취지입니다. 둘째로, 이것도 부족해서 큰 정맥이나 부풀어진 정맥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아예 고안의 진입 부위 땅바닥까지 쫓아가서 절제합니다. 심하게 부풀어진 정맥은 수술 후에도 유축되지 않고 하수물 저장고로서 남아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치료 효과도 높이고 재발까지 예방하자는 목적입니다. 네, 오늘 또 질문이 있습니다. 꼭 고안까지 빼내서 토대 정맥을 잘라야 하나요? 놔두면 모두 재발하나요? 재발된 환자의 25%는 도대 정맥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도대 정맥을 제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증상과 검사에서 가벼운 상태라면 도대 정맥 절제는 선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환자가 음낭 전반에 걸쳐 부풀어진 정맥류를 호소하거나 정액 검사에서 문제가 있거나 난임이거나 초음파 검사에서 음낭과 주변 정맥의 역류를 동반하는 심한 정맥류가 확인되거나 복압을 많이 쓰는 환자이거나 재수술인 경우에는 근치적 치료를 위해서 도대 정맥은 제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고안을 꺼내서 수술하면 더 위험하거나 통증이나 회복에 문제가 없을까요? 음낭 상부에서 고안 주머니의 노출은 호주머니에서 동전 빼듯이 무리하지 않고 미끄러지듯이 저항 없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노출되는 것은 고안이 아니라 고안을 보호하고 있는 고안 주머니이고 고안 주머니 밖에서 수술하므로 고안 자체의 손상이나 유착은 있을 수가 없고 기본적인 정상의 수술처럼 피부 아래층에서 이루어지므로 위험성이나 수술 후 통증이나 회복에 더 추가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네, 오늘은 서울 프리마만의 근치적 정계정맥류 절제 수술을 말씀드렸습니다. 일부 전문적인 내용이지만 쉽게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근치적 수술은 정맥의 출발점인 고안의 코앞에서 수술하고 고안의 주변까지 수술합니다. 근치적 수술에서 타겟은 고안의 정맥이지만 실제 내용은 고안의 동맥을 다루는 작업이 거의 전부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미세동맥을 식별하고 미세동맥을 핸들링하고 미세동맥을 제거하는 일까지 충분히 숙달되었을 때 고안의 최전방에서 자유자재로 수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저희 서울 프리마티브에서 준비한 정계정맥류의 모든 것의 1편부터 9편까지 정계정맥류의 정의, 증상, 진단, 그리고 치료까지 기본편을 마칩니다. 다음은 확장편으로서 재발이 잦은 정계정맥류, 재발의 원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서로 감사하는 하루 되세요. 바이바이.